송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의 결혼 3년차 세대기예요. 만으로는 이제 막 1년이 지났지만 극성 맞은 시어머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남편과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그때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1학년 때 바로 자퇴를 했거든요. 대학교 진학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 때문에 그저 성적 맞는 곳 아무데나 지원해서 입학했던 터라 저와는 맞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모님 돈이어도 돈도 너무 아까웠고요. 물론 부모님이야 대학교 졸업해서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책상 하나 꿰차고 안정적으로 회사원으로 살기를 바라셨겠지만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대학교를 자퇴하고 한동안 학교에 다니는 척만 했어요. 그와 동시에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웹툰 시장이 잘 되어 있다며 웹툰 연재를 해보라는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벌고 있어요. 그렇게 집에서 연재만 하다 보니 특별히 외출할 일도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장을 봐도 집 앞까지 가져다 주니 심할 때는 3주 동안 외출을 안 한 적도 있었죠. 그러던 중 같은 과였던 동기 하나가 저처럼 중퇴를 하고 식당을 개업한다면서 연락을 했어요. 이대로 집에서 치과 생활만 하다가는 나중에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가서 사람 좀 만나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갔죠. 한 학기밖에 안 다녔던 터라 저를 한눈에 알아보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어요. 계획과는 다르게 동기들은 절 못 알아봤고 저만 동기들을 알아보는 불상사가 발생했죠. 결국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밥이나 먹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연락받고 오긴 했는데 친구가 없어서 두리번거리다가 혼자 앉아있던 저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우연히 합석했지만 대화도 잘 통해서 저희는 식사 후에 커피도 한 잔 더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루하루 발전 없이 살아가는 본인 모습에 회사 사람들이 아닌 외부인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날 이후로 저희들은 종종 만남을 가졌고 둘 다 정적인 성격으로 취미 또한 비슷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를 프리랜서 디자이너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구태여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버는지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기도 했고요. 사람이라는 게 돈 얘기가 얽히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연애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양가 어른들 모두 저희들 편한 대로 진행하라고 하셔서 보증인원도 100명으로 잡고 정말 그냥 심플하게 진행했어요. 웹툰 수익금이 처음으로 1,000단위에 진입했을 때 크진 않았지만 20평 초반의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해서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많이 큰 집이었고 남편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죠. 굳이 결혼했다고 해서 신혼집 구하고 가전이나 가구들 새로 산다고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제서야 남편에게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이 뭔지,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었어요. 뒤늦게 얘기했지만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저를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판단한 거니까 제 잘못은 아니었죠. 그리고 아내가 돈 잘 버는데 싫어할 남편이 있긴 할까요? 상황이 어찌되었건 간에 미리 얘기 안 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남편은 뭐가 미안하냐며 오히려 자기 연봉이 초라해서 그게 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건 저한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시댁에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서 그건 결혼 후에도 유지해야 한다며 저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저는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줬어요. 저랑 결혼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더 많이 받으시면 저를 좋아해주지 않으실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대외적으로는 그럴듯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듯 했지만 본격적인 시어머니의 횡포가 시작되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들이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니 시어머니로서 자존심이 상하셔서 저를 아들 밑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신 듯 했어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 늦둥이로 외아들 하나 있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겠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었죠. 처음에는 애들끼리 결혼해서 밥은 잘 해먹고 사냐고 반찬 좀 챙겨주신다며 걱정으로 위장해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쌍수 들고 반겼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는 그냥 프리랜서라 집에서 일한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여자가 집에 있으면 주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오실 때마다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날카롭고 매섭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소위 얘기하는 시집살이였죠.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저는 하루 종일 오락만 하고 있냐고 하셨어요.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집에서 컴퓨터 하면 오락하는 줄 아세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다면 남편 밥은 챙겨 먹이는 거냐고, 남자가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집안이 잘 굴러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음식할 줄 몰라서 밀키트나 배달 위주로 먹었어요. 아니면 친정엄마가 해서 가져다 주시면 저는 햇밥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어요. 대신에 어머니한테도 아주 후하게 비용을 지불했고요. 몇 번은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셔서 집에서 노는 거 아니라고 컴퓨터로 일하는 거라고 말씀드려도 만화 보는 게 일하는 거냐고, 그런 일 있으면 자기도 하겠다며 콧방귀를 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많이 오셔야 2번 정도 오시니까 그렇게까지 심한 스트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한테 한 번씩 얘기는 했어요. 중간에서 저 욕 안 먹게 처신 잘하라고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억울하다는 식으로 자기는 항상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어머님의 막둥이 아들이 장가를 가서 가장이 된다고 하니 걱정이 되셨겠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머님의 방문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잔소리 빈도도 높아졌지만 추가로 손주까지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젊고 시간 많을 때 빨리빨리 만들라면서요. 듣고 흘리는 것도 한두 번이고 너무 심할 때는 어머님한테 아이가 지면 어머님 드리는 생활비 줄어드는데 괜찮냐고 하면 갑자기 태세 전환하세요. 아이는 금전적으로 여유 생기면 가져야지 무턱대고 가지면 서로 고생이라면서요. 근데 이 손주를 요구하는 대화 패턴을 오실 때마다 반복하세요. 앵무새도 이렇게까지 자주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을 반년 동안 당하니 슬슬 스트레스가 누적되더라고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제 수입 보여드렸어요. 생활비 더 드리는 게 제가 많이 벌어서 가능한 거라고요. 어머님이 구박하는 며느리가 집에서 만화로 버는 돈이 소중한 아드님의 월급의 몇 배가 된다는 사실을 못 믿으셨는지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남편 바꿔드렸어요.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끊고는 아무 말 없이 신발 신고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면서 잘났다고 한마디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때 이후로 빈도수가 다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잔소리를 하셨어요. 돈 많이 번다고 남자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남자가 집안의 기둥인 걸 항상 잊지 말라면서요. 여자가 설치고 다니면 남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면서요. 듣다 보니 제가 많이 벌어서 남편이 많이 못 버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가는 생활비를 다시 옛날 수준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생활비 왜 줄어들었냐며 남편에게 연락하셨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줬어요. 어머니가 자꾸 와이프 못 살게 굴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 그만뒀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껴 쓰시라고 했다네요. 이제는 왜 일 그만뒀냐고, 자기 아들 등골 빼먹고 살려고 작정한 거냐며 잔소리하시길래 저도 맞받아쳤어요. 일할 땐 논다고 잔소리하시고 그만두니 일하라고 잔소리하시면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춰드려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어른한테 말대꾸하냐며 저보고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하시는데 제 존재 자체가 불만이신 것 같아요. 이혼을 해야만 제 숨통이 트일까요?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데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에요. 후기입니다. 결국 남편 혼자 시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고 왔어요. 자기 월급 250 받는데 솔직히 월 수입 1000 단위인 사람이 자기랑 결혼해준 것만으로 시댁 식구 모두가 절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이혼당하면 월급 250 받는 돌싱이랑 누가 재혼이나 할 것 같냐며 자기가 어머니한테나 잘난 아들이지 밖에 나가면 흔해 빠진 보통 사람이니까 제발 현실을 보라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여우 같은 년이 천사 같은 자기 아들 꼬셔서 다 버려놨다며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시댁을 나오면서 엄마 때문에 이혼당하면 앞으로 엄마 안 본다고 했다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예전이라면 벌써 찾아와도 몇 번 찾아와서 잔소리하시고 전화로도 잔소리하시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용하시네요. 남편의 말이 잘 전달되었길 빌어요. 남편을 정말 좋아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남편한테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6개월 동안 저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저희 집도 안 오시면 그때부터 다시 생활비 올려드릴까 해요. 그 전에 찾아오시면 저도 제 남편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분들인데 자기 일처럼 응원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곳에 조언을 구하고 사연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행복하세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